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관련 이슈 짚어주기 위해서 부산 카톨릭대학교 차재원 특임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이제 그 국회에 추경안이 11조 7천억 원 규모로 올라갔었는데 어제 저녁에 통과가 됐더라고요. 12일 만이라고 하는데 예. 사실 민주당이 증액을 원했었고 통합당은 좀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네. 좀 지지분열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빨리 통과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추경이 12일 만에,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제출한 지 1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건 최단 시간입니다. 네.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상당히 좀 빨리 통과됐었는데 그때 18일이었어요. 이번에 6일이나 더 빨랐는데 상당히 빠른 거네요. 예, 상당히 빠르죠. 그 원인은 뭐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총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국회가 어제부로 끝났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총선이 지금 바로 지금 그 선거 운동이 다다음 주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임시국회를 지금 소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감염병 사태가 우리가 지금 당면한 정말 어려운 국가적인 과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야 모든 정파들이 이거가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면서 서로 이렇게 줄다리를 할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른 이 지금 그 처방이 있어야만 그렇죠. 이 지금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조금 쉽게 여야가 공통분모를 찾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 같은 경우가 원래 정부가 지금 네. 제출한 안에 보면 한 6천억 정도 직접 지원이 규모였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죠. 대구 경북이 좀 더 지원을 해라. 거기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어제 흔쾌히 여당 쪽에서 이 세입과 세출을 조정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네. 1조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1조 6천억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지원이 가능하고 예. 또 추가적으로 좀 더하면 한 2조 4천억 정도가 대구 경북에 직접 지원이 되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다고 그렇네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이 결국은 지금 상황의 그 심각성 그리고 총선이라는 그런 부분 그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교육부는 또 이제 유치원하고 초중고 개학을 2주 연기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네. 4월 개학인데 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불가피한 생각이 듭니다. 선택.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학습, 공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긴 분명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그 건강과 건강이죠. 안전이거든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학교의 그 개학을 빨리 서둘 경우에는 학교 자체가 상당히 큰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그럴 아마 수 있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잘 안 나타난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감염이 돼도 그것이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렇죠. 가족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 방역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추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 교육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네. 지금 무작정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기할 경우에는 이 학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빚을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아이들의 학습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이 깊었던 건데 일단 이 2주는 연기를 하자. 그러나 상황을 보고 조금 더 감염병이 차단되는 예. 것이 조금 마무리가 빨리 되는 것 같으면 이 4월 6일 그 개학이 아니라 조금 더 땡길 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남겼군요. 그 교육부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3 수험생 같은 경우 네. 이제 올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원래는 11월 19일이 그렇죠. 예정일이었는데 이게 또 늦출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아직은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수능 연기 부분에서 아직 교육부가 조금 상황을 보고 난 뒤에 그 가부를 그러니까 연기를 할지 말지를 네. 아마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9일이 예. 지금 수능인데 예. 그 일정에 따르면 지금 8월 31일까지 학생부가 이 마감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9월 7일부터 수시가 지금 시작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학생부가 마감되려고 하면 1학기 안에 그러니까 모의평가 또 중간고사, 그렇죠. 기말고사 이런 다 것들이 치러야 다 되는 거죠. 치러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일정이 연기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수능도 연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네요. 그런 그 우려가 높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교육부 입장에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당히 수능이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 지금 안전 건강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3생들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학사 일정이 막 차질이 생기니까 보이죠, 예. 이 지금 그 고3생들 같은 경우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내신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그럼요.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수생들하고 형평성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고3생들 부모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걱정이 큰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도 걱정이고 학부모들도 네. 걱정인데 지금 또 다른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렇죠. 비정규직 예. 분들, 예, 뭐 예. 급식 조리원분들이 이제 예. 계약이 연기가 되니까 예. 불가피하게 일을 못 하시고 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휴업수당 지급을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예. 일단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급 의무는 없다라고 네. 하면서 뭐 임금 선지급 정도의 카드를 꺼냈더라고요. 예.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우리 학교에 종사하고 계신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16만 8천 명 정도 네. 된다고 굉장히 해요. 많네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방학 때는 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이 뭐 학교 급식 조리원들 같은 경우 학생들이 없으니까 급식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1월달, 2월달 두 달을 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 다 생계 대책을 하는데 그쵸. 언제 3월달 되면 다시 학교로 가서 돈을 받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펑크가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갑 장관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지금 휴급수당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생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관건이었었는데 교육부가 어제 나름대로 지금 대책을 내놓은 것이 예. 그럼 이분들이 하던 일을 다른 일로 전환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식당에서 조리하시는 분을 네. 뭐 청소나 뭐 방역 관리나 이런 쪽으로 대체를 시키면 예. 그러면 돈을 지급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방안을 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사실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니까 그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이분들의 생계를 좀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나름대로 내놓은 방안이 네. 직무를 대체하는 이 방안을 내놨습니다. 직무 대체는 이게 좀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좀 저는 뭐 잘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나는 이 조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쵸. 갑자기 갑자기 청소를 하라든지 전공을 놔두고 갑자기 부전공을 딴거 하라고 하는데. 딴 거라니까. 네. 근데 상당히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전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짜낸 수단이 뭐 그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노총이나 이쪽에서는 노동권 침해라고 반발은 합니다만 이 정작 이 지금 이 생계가 막막한 이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당장이 급하신데. 당장 급하니까 아마 뭐 제 생각에 정부 대책에 따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좀 네.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고했던 대로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가 의정부 갑에 이제 네.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의 지지도 받았다라고 네.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홍상수 감독이라는 감독 있잖아요. 예. 그분이 만든 영화 영화 감독.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아, 틀리다 예, 알아요. 말인데 네. 제가 왜 그 생각했냐면 이분이 그때 왜 자기가 예비 후보 철회하면서 출마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아빠 네. 찬스 아닙니까? 네, 네.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장이고 육선을 한 지역에 아빠의 찬스를 사여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놓고 어제는 또 아버지가 지지하기 때문에 놓은다. 아빠 찬스를 그러니까요.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본인이 그때 포기할 때는 선당무사라 했습니다. 예. 나는 정말 억울하지만 그 당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걸 갖다 정치적인 꿈을 약간 잠시는 접겠다는 거였는데 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공무사를 했어요. 성공무사. 성공무사는 뭐냐? 결국 그러니까 이 자신의 먼저고. 출마에 대한 그거보다 일단 의정부 지역 발전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네.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말이 좀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어제 또 그 이야기했어요. 당이 당이 당원을 배신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의 행태는 본인이 말을 바꾼 거는 당원이 지금 당을 배신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맞고 틀리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사실 근데 민주당에서도 엄포를 놓긴 놨었더라고요.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네. 그 무소속 출마하면 영구 제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복당은 못 시켜주겠다라고 네. 했는데 네. 이것도 좀 내로남불 비판이 나오는 게 이해찬 대표도 예전에 공적 탈락하고 네. 다시 무소속 출마한 다음에 네. 복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먼 일도 아닙니다. 바로 앞 선거였거든요. 4년 전에. 4년 전에. 네, 불과. 예, 불과요. 그래서 제가 이 고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훈장 선생의 바람풍 고사 아시죠? 아 바람풍. 바람풍. 네. 그러니까 훈장 선생이 바람풍을 가르치는데 자신이 혀가 발음이. 발음이 짧으니까 학생들 보고는 나는 바람풍 할 테니까 니네들은 바람풍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듣는 제자들 입장이 똑같이 바람풍으로 들리잖아요. 바람풍이라든지. 그 바람풍으로 네. 하니까 훈장 선생이 제자들을 혼냈다는데 네. 거기에 대한 그 일화가 뭡니까? 결국 리더는 솔선수범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안 하면 솔선수범 안 하고 원칙을 안 지키면서 다른 자기를 잘 도와주군들한테는 따라오라고 하는 데 대한 상당히 풍자와 질타가 담긴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해찬 대표가 사실 이런 식의 엄포를 놓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차라리 문석균
뭐 씨를 비롯한 지금 공천에 불복하고 있는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한테는 왜 당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더 그 근거를 내가 설명을 놓고 해줘야죠. 예, 이해를 유권자들을 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자, 미래한국당 그 비례대표 순번 발표 이후에 지금 예. 통합당과의 갈등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올랐단 예, 예, 말이죠. 예, 예. 황교안 대표가 이 통합당 비례대표 자체 그 순번은 자체 비례대표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비례대표 순번 조정으로 뭐 갈등이 좀 봉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예. 만약에 지금 한국당이 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뜻대로 지금 다시 비례 순번을 바꾸지 않으면 네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비례대표 내겠다고 예, 이야기했는데 제가 봐서 현실적으로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정치적인 여러 역학상 지금 그러니까 통합당이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내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 하느냐? 일종의 정치적 엄포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자체 순번을 조정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한승교 대표도 일부가 순번을 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키는 누가 지고 있냐면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공천관리위원들이 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공병호 위원장이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 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순번 조정하겠는데 한 명 정도는 조정할 수 있다. 자신들이 걸리지 못한 한 명 정도는 뺄 수 있지만 나머지 손 못 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럼 기존대로 거의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과연 가면 통합당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해결책이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미래통합당과 또 네. 미래한국당 뭐 위성정당이라는 표현 쓰긴 하지만 사실상은 별개 정당이잖아요. 별개 정당이죠. 예. 그런데 별개 정당의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남의 집에 지금 감나라 배나라하는 그렇죠. 형국이 아닌가라는 예.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모기업 오너 같은 회장이고 그쵸. 지금 그 자회사라고. 한성교 자회사 계열사 이 지금 전문 경영인인데 전문 경영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그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우리 안 됩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벌 회장 오너 오너가.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정치적 지배 구조는 분명히 그러니까 통합당이 위에 위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한국당이 위성정당처럼 위성정당처럼 돼 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지배 구조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당이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교안 대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교안 대표가 이 부분을 풀지 못하면 한교안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더 큰 또 한 걸음을 내딛기에는 상당히 예. 어려운 하나의 이 뭡니까 발목 잡히는 그러한 대목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워낙 근데 둘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심은 누가 이길지 뭐 이긴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이길지도 관심일 것 같거든요. 일단 한승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는 한승교의 구태타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이거 지금 공천 과정이 잘 나가다가 막판에 가서 지금 네 사람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조금 벽이 막힌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김영호 공관위는 전격적으로 사퇴했죠. 그렇죠. 그래서 공관위가 상당히 조금 나름대로 지금 체면을 구겼죠. 그렇죠. 그리고 김종인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모셔오려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실패했죠, 지금. 실패했죠. 그러니까 또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하고 그렇죠. 있고 거기다가 한승교 한국당 대표의 구태타까지 구태타. 상당히 지금 4명에 의해서 지금 이게 통합당이 지금 사면 초과의 상태 말이 아닌 같은 거죠. 그런 아주 정치적 위기에 조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차재원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